반갑습니다. 오늘 세계 각지에서 오시느라 피곤하시죠? 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춘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장영식 회장님을 비롯한 월드옥타 회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인 경제인 덕분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발전했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세계를 모델로 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한인 경제인 여러분 앞에 선 만큼 오늘은 지속가능한 미래 혁신이 답이라는 주제로 몇 말씀 올릴까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로서 치과 의사의 길을 걷다가 미국의 망명에 계시다가 한국에 돌아오신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1980년대부터 이제 저한테 치료를 받게 됐죠. 그것이 인연이 돼서 정치의 길을 걷게 됐고 또 이쪽으로 또 이렇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미국에서 저희 친한 친구가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망명했다 한국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인수인계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인연이 됐어요. 저는 환자 보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치료를 해드렸는데 워낙 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호 여사도 앞에 보이는 이만 괜찮고 어금니는 다 거의 다 망가졌죠. 그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인연이 됐었는데 이제 대통령 선거를 1987년에 하게 됐죠. 그때 이제 그 미국에서 제이씨 대표 2명 그리고 이제 공명선거 감시해야 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함께 그런 차가 없기 때문에 제 차로서 이제 보라매 공원 유세할 때도 거기를 갔는데 아마 그 100만 중인데 거의 저는 승용차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 아키노 조카를 세워서 만사점창도 시키고 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오늘날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치과를 하면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키스트 있죠. 키스트에서 신소재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치과 재료를
국산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형상 기어가끔 쉐임 메모리 와이어라고 해서 이제 형상을 기어가는 그러한 브래지에 들어가는 거죠. 그 완전히 한국에서 성공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재료도 굉장히 성공한 거고 이런 등등을 하다가 영국에서 돌아오셔서 저한테 같이 정치를 할 것을 권유를 받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어떤 제의를 냈냐면은 정치를 재개하시면은 DJP 연합분이 없다. 이게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DJ 김대중 대통령하고 저하고 또 비서 한 분하고 이렇게 셋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했죠. 그래서 제가 미국과 소련도 사상과 이념이 다르지만은 공동 목표를 위해서 연합을 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지 않느냐. 뭐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창당 발기인으로 함께 합류를 해서 또 공천이 안 됐죠. 그래서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으로 출마를 해서 제가 오늘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온 바에 의하면 그래요. 누가 무엇을 하라고 하면은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정치를 권유했을 때 제가 무엇을 하겠다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단지 민주화를 위해서 돕는 것이 내 가는 길보다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동참했을 따름이죠. 그래서 무엇을 할 건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공대 AIP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그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데 무엇을 할 건가를 못 찾았어요. 근데 제가 대한보건협회에 부의장으로 있었는데 학술 담당 부의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 고령 사회로 치닫고 있다 하는 문제의식을 1990년대에 느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케카미 교수한테 연수도 받고 하버드에 가서 또 보건대학원에서 연수도 받고 이러면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겠다. 또 노인 장기 요양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투철한 어떤 소명의식이 있었을 때에 그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할 때에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속 가능한 미래 혁신이 답이다. 혁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가 가진 게 없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죠.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된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훌륭하게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는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2배 반이나 많지만은 미국에 가서 유학하는 유학생들이 일본 사람보다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가 빨리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 방방곡곡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가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자리 잡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를 빨리 했다. 그리고 디지털화를 우리가 성공한 거죠. 일본은 디지털화에 성공을 못했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한테 우리가 GDP가 일본보다 추월하는 데는 아마 여러분들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보면은 혁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스티브 잡스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일본의 이스라엘의 시몬 펠레스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시몬 펠레스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제 시몬 펠레스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때 시몬 펠레스께서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했어요. 기억의 반대말이 뭐냐? 그래도 기억의 반대말은 상상이라는 거지, 상상. 이게 저희는 이제 뭐 망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기억은 과거의 일이고 상상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미래에 닥칠 것은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상이 반대말이다. 그래서 즉 상상은 굉장히 창조적인 거죠. 우리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창조적인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그동안의 교육이 굉장히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었죠.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거, 가르치고 받아쓰고 그런 교육이 주였다면은, 이스라엘의 교육은 묻는 교육이었죠. 왜 그런가? 왜? 서로가 토론하면서 답을 받아내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창의력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식 위주였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외우라고 그러고 매번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의 교자를 보면은 한자로 효도할 때 효자에다가 회초리 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굉장히 그래도 우리 교육의 그런 인성교육의 기본인 거죠. 홍익인간에. 그래서 부모한테 효도하고 이런 것부터 우리는 맞아가면서 배웠죠. 근데 서양의 그 영어의 교육은 에듀케이션이잖아요. 에듀케이션. 이 자가 밖으로 엑시트 빼내다는 얘기야. 뭘 빼내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듀코,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창의력을 빼내는 것이 서양의 교육이죠. 우리의 교육 이념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교육도 이제는 창의력이 기본이 되는 교육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이제 스티브 잡스가 첫 번째로 강조한 게 모방하라, 그리고 훔쳐라.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을 하려면 끊임없이 주변을 탐색하고 또 이 보살펴야 돼요. 자꾸 관찰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걸 얻어내는 거죠. 그리고 가진 힘을 하나로 합쳐라. 즉 통섭을 강조를 했죠. 통섭.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에서 이제 어떤 TF팀을 만들 때 그 분야의 반도체에 대해서 한다면은 반도체 전문가를 한 반절쯤 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창의력이 나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인텔에 우리가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면은 휴대폰에서 열이 나잖아요. 그게 혁신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칩이 들어가는데 그 칩을
열이 나는데 그 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었는데 그 트럭 운전사가 들어가 가지고 그거 변속 기아를 넣으면 되지 않느냐 중얼거리는 그런 말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 대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런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같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하나로 합칠 것인가. 그리고 늘 세 번째는 늘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같은 생각을 하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늘 다르게 생각하라. 그리고 단순화시켜야 돼요. 간단 명료해야 되는 거죠. 이제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지만은 우리가 이 도전과 혁신에 대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우리의 미래는 이제는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창의력이 기본이 돼야죠. 그래서 이 과학 기술이 발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인데 이 기술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죠. 인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성, 그 다음에 인류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이 우리 미래를 아마 이끌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회사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 혁신할 것인가. 그래서 처음으로 어떤 문제에 봉착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를 못 가졌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생기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국가들이 봉쇄를 했죠. 비행기도 못 뜨게 하고 배도 못 뜨게 하고.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먹거리에 그 곡물이 준데 곡물의 5분의 4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제 이 먹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자급률을 높여야 되겠죠. 자급률이 20.2%인데 높이는데도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이 저는 가장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세계인 부가 빌 게이츠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 이 책에서 앞으로 20년 이내에 치사율이 50% 이상이 되는 바이러스가 출몰해서 우리 인류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 지구상의 바이러스가 밝혀진 것이 몇백 정도 안 돼요. 근데 미국의 해외 개발체하고 중국 CDC하고 공동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동물 바이러스가 한 170만 종이 있을 걸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후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 인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막을 것인가. 첫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먹거리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데가 1670년과 69년과 70년에 경신 대기근이 들었어요. 그때 우리 선조들이 100만 명이 굶어 죽었죠. 그 다음에 1694년에
5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을병 대기근 때는 한 150만 명이 죽었죠. 이러한 일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 국경을 봉쇄하면은 외국에 아무리 곡물이 많이 쌓여 있어도 가져올 수가 없다. 그래서 식량 안보 면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 지수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의하면은 세계 39위죠. 작년에 32위였고 재작년에 29위였고 그 전에 25위였고 이렇게 매년 갈수록 떨어져요. 그런데 식량 안보에 대한 대비책은 세계에서 최고 꼴찌입니다. 꼴찌. 5년 동안 연속 꼴찌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것도 세계 113개 국가에서 102등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식량 안보 문제에서 우리 콤비나트 시설을 만들자. 그 큰 배로 실어다가 사일로에 넣고 또 가공 처리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콤비나트. 그다음에 식품 산업과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세계는 저는 식품 산업의 발전이 우리 인류의 미래 먹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푸드테크 사업이 한 600조 원의 그런 경제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4경 정도의 그런 시장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기술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나갈 것인지.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식량 안보 문제 해결, 두 번째로는 우리 먹거리에서 생산되는 발생되는 탄소가 31%예요. 그런데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탄소 발생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하죠. 먹거리의 생산할 때 지금 열대우림이나 맹골리온스 파괴해서 팜유 재배하고 또 새우 양식에서 우리가 뭐 피자니버니 새우 풍년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탄소 배출의 근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 있는 탄소를 보면은 이 공기 중에 있는 탄소가 한 7,500억 톤이 있어요. 근데 나뭇잎에 있는 탄소가 6,500억 톤이 있죠. 그래서 이걸 파괴해서 먹거리를 생산한다면은 그만큼 탄소 배출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가공 처리할 때 버려지는 농수산식품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에서 김치의 원료인 배추를 300만 톤 정도 생산하는데 거기서 버려지는 것이 120만 톤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가공 처리할 때 버려지는 많은 그런 농수산식품을 줄여서 가공 처리하고 또 최종 단계에서 소비할 때 적절한 양을 맛있게 요리해서 남김없이 먹자. 이런 캠페인을 저희 공사에서 벌이고 있죠. 그리고 월드옥타도 MOU를 체결해서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음식물 쓰레기는 1년에 지구촌에서 13억 톤이 나오죠. 거기에서 발생되는 탄소는 33억 톤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170억 톤이 넘게 탄소가 배출되는 거죠. 바로 이 기후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먹거리예요. 먹거리. 뭐 철강이 많은 것 같지만 철강은 8%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실천 가능한 거예요. 뭐
식사하실 때 얼마든 실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지구촌의 운동으로 승화시킨다면은 이건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 후손들한테 반드시 물려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K푸드의 위상을 높이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지구촌을 위해서 이런 운동을 벌린다 하면은 우리의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 발표한 통계가 31%예요. 미국의 사이언스지에서는 26%라고 발표를 했죠. 그만큼 많은 탄소가 여기서 배출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탄소 국경선이 뭐니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국내에서 어떻게 콤비나트 시설을 만들어서 이걸 줄일 것인가. 그래서 현재는 대한민국에서는 17개 시도와 17개 시도 교육청과 약 한 440개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외국에서는 한 7개국에 있는 기업과 또 국가에서 함께 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또 중국,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등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운동에 동참하겠다 의사를 밝혀온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촌에서 이 운동을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7억 톤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한 65억 톤, 60억 톤이 넘죠. 중국은 그거의 한 2배 이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구촌에서 이 운동을 벌리는데 옥타에서 함께 해주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운동을 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달에 이 운동에 동참하는 국가,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8개국 국기와 그 다음에 17개 시도기를 개항하는 행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외국의 대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각 시도에서 참여해서 이 국기 개항식을 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유엔도 이런 운동을 못하고 있죠. 유엔에서 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운동을 유엔에서 주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자 하는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이걸 많이 알려서 현재 있는 나라에서 이 운동에 동참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K푸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 하면은 역시 김치죠, 김치. 그런데 김치를 중국이 포체다 해서 자기 나라가 종주국이라고 하는 거죠. 또 일본은 기무치다 해가지고 한때 종주국이라고 했고. 그래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경제 대국이고 정치적인 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걸 인정을 받으면은 국제적으로 위상이 올라가겠다 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최석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가지고 이걸 통과시켰죠. 그리고 동북권에 김치데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미국 그 워싱턴 DC가 있는 버지니아주의 김치데이를 만들었고 여기는
아리신 의원이 대표 발의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뉴욕주에서는 롱킴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이걸 통과시켰죠. 그리고 6월 28일 워싱턴 DC에 한국계 의원이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아키타 의원이 결의안을 제출하고 이게 저한테 이제 전달하는 이 사진인데 6월 28일 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죠. 그래서 이제 김치데이를 우리가 미국의 4개 주에 만들었죠. 지금 현재는 미국 하원에 결의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아마 12월 달쯤에 미국 하원을 통과해서 미국 전체에 김치데이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 도와줘야 돼요. 김치하면은 이게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3대 건강 기능식품의 하나죠. 스페인의 올리브유하고 그리스의 요거트하고 한국의 김치죠. 그리고 미국 헬스지에서 선정한 세계 5대 건강식품의 하나로 선정이 됐죠. 여기에는 인도의 렌틸콩과 그다음에 일본의 나토가 들어갔죠. 그만큼 우리 K푸드의 위상은 이게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하면은 K푸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뿌리를 내렸고 두 번째로 한국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니까 뭐 대장금인 이번이 K 드라마가 또 히트를 냈죠. 그리고 K-팝.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선순환이 돼가고 있죠. K-컬처에 있어서 K-푸드, K-팝, K-드라마 이런 것이 상호 작용을 하면서 K-푸드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 이것이 이제 또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전 세계 시장에 우리 한국 상품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바로 우리 그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월드 옥타에 계시는 우리 경제인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5시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저 빨리 끝내라고 앞에서 여단이신데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부탁의 말씀은 우리 공사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영식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 많은 분들께 한국에서 아주 많은 걸 보시고 또 같이 교류의 장을 갖고 건강하게 잘 있다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네.